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국대학 강원대학 최윤식이라고 최윤식이라고 합니다. 합니다. 제가 제가 발표할 발표할 내용은 내용은 가상현실 가상현실 응급실 응급실 에피소드를 에피소드를 활용한 활용한 의사결정 의사결정 능력 능력 향상 향상 교수법에 교수법에 대해서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어, 어,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 아래와 같은 그 순서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국대학교 강릉대학 조교수로 근무하고 있고, 임상 경력은 약 10년 정도 되지만, 교육 경력은 약 5개월 정도인 그 간호학 그 노비스 패컬티라고, 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 그 교수자의 입장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 에피소드를 보고, 사용한 어떤 사용성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 교수님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현재 간호교육의 목표는 그 신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 투입됐을 때 스스로 의사결정하고 독립적으로 그 간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그 결과로 임상적 실무 역량이 있는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종감염병 대응이라든지 그 환자 안전 이슈라든지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관찰 위주의 실습이 진행되고 우리가 임상 판단 능력을 평가할 때도 사례 보고서 중심으로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제가 지금 약 5개월간 간호학과 교수로 근무하면서 저의 역할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교육 행정도 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학생 상담도 해야 되고, 교육 강의도 제공하는 교육자 역할도 해야 되고, 인증평가 실무도 해야 되고, 나선식 같은 학교 행사도 담당해야 되고, 수많은 회의를 참석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어, 이런 멀티플 롤 스트레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다양한 역할을 간호 교수가 하는데 이런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어떠한 효과적인 전략이 있을까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교육 방법 중에 이런 교육의 효과성이나 학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게 실제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 봤는데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이미 개발된 VR 플랫폼을 이용해서 교육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챗봇이나 챗 GPT 이용한 교육 그런 방법들을 수행하고 연구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방법들은 아직까지 그, 실제적으로 강의에 적용하거나 편하게 사용할 수 없는 단점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VR이다라고 저는 생각하였습니다. 유베이스에서 하는 VR 컨텐츠와 우리가 프로그램 합성성과를 매칭을 했을 때 어떤 걸로 매칭해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PO2 그리고 PO4, PO8 요 세 가지의 VR 컨텐츠를 연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VR 컨텐츠가 임상 추론 능력을 조금 향상시킬 수 있고, 그리고 법과 윤리에 따른 간호를 수행할 수 있고, 그리고 정보통신과 최신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VR은 단점이 확연합니다. 네, 확실히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착용하는 데 매우 불편하고 특히 안경을 낀 학생이나 교수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하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피델리티가 아무리 높다라고 해도 지루함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상호작용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사실 학생들이 되게 다양한 반응들을 하잖아요. 근데 상호작용 하는데 이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컨텐츠 개발이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도 부족하고 조이스틱으로 이것들을 조작을 하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간호 술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이지 못한 혼동작이 있고 저는 이게 가장 힘들었는데요.
그 사이버 멀미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베이스 측에 물어봤는데 권고 시간은 20분에서 30분을 넘기지 않는 걸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 정도 했다가 제가 그 거의 뭐 한 3, 4시간을 휴식을 취할 정도로 이런 사이버 멀미를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간호기능평가원의 VR 컨텐츠를 활용했을 때 어떤 거에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봤을 때는 우리 그 교육과정 내 그 이론 교육에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 적용 여부를 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가상 증강현실 도구를 사용하는 게 어, 다양한 학습 방법 제공 중에 하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VR 매체들이 교육공학적으로 방법으로 되게 좋은 매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핵심 간호술을 우리 이론 교과목에 매칭해서 실습 교과목과 매칭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는데 이 핵심 간호술이 지금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 뉴베이스 측에서 그 개발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연결해서 시행 간호수 그 교과목과 연계된 핵심 간호술을 학습하는데도 매우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키죠. 임상 판단 능력, 클리니컬 저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클리니컬 저지먼트는 정의적으로는 간호사가 또는 간호학생이 대상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요구되는 간호를 수행하기 위한 적절한 대안을 선택하는 인지적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을 어세스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중재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테너의 클리니컬 저지먼트 모델을 보시면 그 어떤 간혹 문제를 파악하는 노티싱, 그리고 그 어세스를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 인터프리팅, 그리고 이 상황에 적절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리스펀딩, 그리고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를 평가하는 리플렉팅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 의사결정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뉴비에스의 그 메이크 디시전스의 그 모듈은 어떤 자료 수집과 해석 능력 그리고 반응 리스폰 등에 조금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VR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이 간호학생의 임상 판단 능력에 미치는 효과가 얼만큼 큰가, 효과가 있는가, 있으면 얼마나 크냐라는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찾아보다가 VR 시뮬레이션 VR 시뮬레이션이 간호 학생의 임상 판단의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한 연구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대신에 시뮬레이션 교육이 간호 학생의 임상 판단의 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본 논문이 있어서 박정민 교수님하고 정상 교수님이 2023년도에 퍼블리시한 논문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교육은 그 전체 효과 크기가 1.84로 매우 큰 효과 크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교육이 학생들한테 임상 판단 능력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몇 학년한테 하는 게 좋은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서브그룹 애널리시스를 했는데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그 스탠다드 민 데비에이션 디퍼런스를 보시면 지금 간호사하고 4학년을 한 거는 각각 한 편밖에 없어가지고 그 마름모가 생기지 않았는데 가장 큰 거는 4학년, 그다음 3학년 그리고 간호사 순으로 효과 크기가 커지는 그 순으로 어, 효과 크기가 큰 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상 판단 능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런 시뮬레이션을 적용할 때는 간호학과 3학년이나 4학년이 효과적이겠다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VR 시뮬레이션이 그러면 어, 환자 안전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냐라는 연구들을 찾아보았는데요. 페이션트 세이프티라든지 그리고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는 개별적인 연구들은 있습니다. 네. 아래 제가 그 레퍼런스를 첨부해 놨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그 뉴웨이스에서 이번에 개발한 메이크 디시전스의 교육 모델이 무엇이고 그 중에 그 모듈 하나인 저혈당 환자를 위한 응급간호의 교육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디시전스의 교육 목표, 모델의 교육 목표는 의사결정을 높이고 그리고 어세스를 통해서 증상을 판단하고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바탕으로 우선순위의 처방을 수행하는 것을 메이크 디시전의 교육 모델의 목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혈당 환자를 위한 응급간호에서는 무엇을 목표로 삼냐? 그 너싱 어세스먼트를 통해서 환자의 저혈당 증상을 저혈당을 발견하고 그리고 우선순위 처방을 판단해서 포도당 수액을 주입하고 그리고 환자의 의식 상태, 의식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 간호중재가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간호중재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적합한 간호중재를 수행하는 것, 이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환자가 어떻게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상황 개요에 대한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팝업이 뜨어서 확인창을 읽고 확인창을 눌러야 클릭을 해야 이 상황 개요가 끝나고 이제 직접 상황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환자 확인 절차를 팔찌를 통해서 하게 되고 대화를 통해서 자기소개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엑토도스와 다르게 여기서 차이점은 이거를 그 환자 확인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2분 내라고 되어 있는데요. 2분 내에 수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시나리오가 종료되는 걸로 이렇게 그 엑토도스와 조금 다른 상황 전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성함과 생년월일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주호소라든지 통증이라든지 과거력, 약물 복용력, 수술력 등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리엔테이션이나 그 멘테이션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는데 의식 수준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극 주기도 있고요. 그리고 뭐 대화하는 것도 있고 요 기능에서 이런 기능들을 자유도 있게 그러니까 자유도가 높아요. 이 메이커 디시전 모델은 그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 학생이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처방 행위 처방이 나오는데 행위 처방에 따라서 바이탈이라든지 SpO2라든지 게이지 모니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델리티, 되게 사이클로지컬 피델리티가 높게 혈압 측정할 때 혈압 측정하는 소리도 사실감 있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환자의 신음소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되게 피델리티가 높게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혈압을 측정하는 동안에 EKG 리드를 붙이게 되고 SpO2를 측정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 기본 간호 카트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도 물품들이 되게 다양해서 학생들이 그 원하는 물품들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잘못 사용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종료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더에서 그 BST 체크가 있었기 때문에 BST를 수정하는 걸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열하는 손가락에 이렇게 체열하게 되고 글루코즈가 56이 나왔기 때문에 저혈당 증상으로 저혈당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어세스가 끝났으면 이제 의사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되게 강조하고 있는 S바를 사용해서 의사 보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에는 기존의 그 간호학생이 사정했던 정보들이 쫙 뜨게 되고요. S바의 절차에 따라서 이것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택을 하고 의사보고가 성공이 된 경우에는 이제 추가 처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추가 처방이 발생함에 대해 따라서 이런 것들을 다시 수행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선순위가 우선은 그 저혈당 증상이기 때문에 포도당 정맥주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처방에 따라서 이 정맥주사 준비를 하게 되고 이 준비할 때도 IV를 해야 되는데 이게 그 IV 사이트가 어, 환자의 포지션이 맞지 않아서 못하는 경우에는 또 포지션 체인지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V를 하고 그다음 처방에 따른 약물을 주입을 하는데 여기서는 정맥주사 투약 준비를 하는데 인퓨전 펌프를 됩니다. 그래서 처방에 따라서 파이브라이트를 지켜서 용량이라든지 용법, 약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이걸 카트에서 꺼내서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맥주사 세팅을 하게 되고 인퓨전 펌프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처방에 따른 시간당 주입 속도를 입력을 해야 되고, 이게 실패됐을 때는 자연스럽게 시나리오가 또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3학년이라든지 핵심 술기나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은 이것들을 수행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3학년 이상의 학생들이 어, 시뮬레이션 했을 때 매우 효과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루코즈가 50DW가 50ml가 들어가기 때문에 환자가 이제 의식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방에 따라서 의식 상태가 호전됐을 때는 이제 그 경구로 포도당 주스를 주게 되는데요. 그것도 체외 변경을 해서 줄 수 있도록 체외 변경의 그 탭이 생성이 되고, 그리고 오렌지 주스를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처방에 따라서 나왔던 체열 검사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들은 다 카트 안에서 되게 다양한 물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정한 우선순위 그리고 가설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하게 뭐 RI도 있고 다양한 약물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걸 잘못 선택해도 자동으로 또 에피소드가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체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열비 같은 경우에는 IV를 한 쪽 그 사진은 제외하고 다른 곳에서 체열이 가능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뭐 이런 혈액검체 바틀 같은 경우에도 이 카트에 있어서 주입을 하게 되는데, 아쉬운 거는 이게 임상에서 뭐 사이트레이트 바틀이 가장 우선순위 그 첫 번째로 주입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정해져 있진 않고요. 그런 것들은 추후에 아마 보강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체열한 혈액을 이제 그 검체 바틀에 넣고 이것들을 검사를 보내는 걸로 진행되고, 추가 처방은 안 어떤 추가 검사들, 엑스레이나 ABJ나 그 11리드 EKG 같은 것들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혹 환자 교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자 교육, 어떤 것들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팝업이 떠고, 여기 환자 교육이라는 탭에서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중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혈당이 제대로 올랐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혈당 재측정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란셋 이용해서 체열을 해서 그 스트립으로 글루코즈의 그 저혈당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게 되고, 이 오더 수행 결과에 따른 다시 재보고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강조하는 S바 의사소통 방법으로 이것들을 하게 되고, 여기에 어세스먼트는 지금까지 그 간호 학생이 수행한 그 어세스먼트 결과들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끝나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트랜스퍼 인계를 가게 되고요. 안 그러면 중간에 시나리오가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전체 과정을 연속된 그 VR 비디오로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빠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희 씨? 아빠, 그건 내 이름이잖아요. 아이야. 머리가 아프다고 한 것 같은데. 귀찮아. 당뇨 앓고 있어요. 아파. 아빠, 일어나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환자 내분비내과로 인계 예정입니다. Play to save lives, new base. 네, 보셨던 것 같이 되게 많은 것들을 우선순위를 설정하지 않으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불필요한 행위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높은 자유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메이크 디시전스의 모듈은 그래서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그 사망한 이후에 학생들이 이런 VR 모듈을 사용해서 훈련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뉴베이스의 VR 컨텐츠들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런 스킬스라고 해가지고 핵심 술기 18종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이고, 이것들은 간호교인증평가원의 기준에 충족시켜서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엑토더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인간호 5종이라든지 요성간호 2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건 고정된 시나리오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시나리오 모드랑 술기 모드로 제공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자세하게 보셨던 메이크 디시전스의 모듈은 지금 하나만 개발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혈당 환자를 위한 응급간호 지금 보셨던 어, 모듈만 있고, 이거는 상황 판단 능력이라든지 의사결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고 연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저는 다 떠나서 잠시만요. 네, 다 떠나서 핵심간호 술기 18종이 가장 기대가 됩니다. 사실 이런 시나리오 바탕의 어떤 VR 같은 경우에는 그 이 핵심 단어 술기보다는 조금 활용도가 조금 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거는 핵심 단어 술기 18종을 우리 실습 교과목이라든지 이런 교과목에 연계된 간호 핵심술을 훈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요 지금 앞에 있는 활력 징후를 포함한 이런 지금 경구투약까지는 아마 미리 개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인간호학 1과 3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성인간호학 1에서는 호흡기계, 심장계, 신장계 질환 대상자를 다루는데, 호흡기계의 대표적인 질환인 폐렴, 폐렴을 학습을 시키는데, 이때 한두 시간 정도는 시간을 빼서 이 VR을 사용해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심장기 같은 경우에는 MRI라든지 그다음에 소맥 환자 간호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고, 이게 이론에서의 분절된 지식들을 VR 컨텐츠를 통해서 조금 통합시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적절히 사용하면 학생들의 흥미뿐만 아니라 어떤
그 지식을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는 실제로 이거 그 서인간호 3을 저번 학기에 제가 임용되면서 어, 사용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신경계 사전 코스가 있어요. 이거는 그런 그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그 어세스를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그래서 GCS 같은 것들 그리고 퓨필리플렉스 그리고 오터 어세스 같은 것들을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스마트폰 화면으로 개별적으로 아이디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해서 그 사용해 볼 수 있을 거라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임상 현장에 가면 어세스하는 것도 조금 환자분들이 많이 조금 싫어하시고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실제 현장에 가기 전에 미리 조금 이거를 연습을 시켜서 실제로 환자한테 할 때는 명확하고 신속하게 정확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어세스 할 수 있도록 요 사정 어세스 이런 컨텐츠를 사용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이고 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UBS에서 개발한 엑토도스하고 메이크 디시전스의 차이점을 보시면 그 엑토도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시나리오고 가이드가 제공되는 점. 그래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 점이 있고요. 그리고 미러링은 가능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관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공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make decisions 자유도가 매우 높은 VR 시뮬레이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평가 항목 같은 거 교수자가 생각했을 때 너무 복잡하다. 그리고 물품이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간호를 수행하기 어렵다라고 하시면 시나리오나 물품들을 편집할 수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이크 디시전은 상황 판단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이 조금 더 두드러진 초점이 된 그 VR 컨텐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학생들이 뭐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다. 그리고 저학년이다. 라고 하면은 그 항목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가 항목이라든지 그리고 물품 같은 것들을 조금 제한을 둬서 자유도를 낮춰서 그 학생들이 그 제한되는 것 학생들이 그 다른 것들을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수행하는 것을 조금 막고 그것들을 제한해서 교육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평가 그 표가 개별 아이디별로 평가표가 제시되기 때문에 피드백을 줄 때도 그리고 그 디브리핑 할 때도 효과적으로 그 디브리핑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전 수업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제 목소리가 들어가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학생 바이탈 한번 수정해 볼까요? 그러면 학생이 따라서 수행을 합니다. 측정하는 동안 산소포화도 측정해 보시고요. 심전도 리드 붙여주세요. 네, 이렇게 이 화면을 보면서 저는 노트북 화면이나 PC 화면을 보면서 학생이 VR을 진행할 때 교수자가 이것들을 이렇게 관전을 보면서 이것들을 지시를 하고 훈련을 시킬 수 있는 모드도 제공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되게 저는 피델리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소리라든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구현되어 있어서 그런 그 사이콜로지컬 피델리티를 잘 구현한 모듈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 문헌들이고요. 네. 혹시 질문이나 거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